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남색, 홍색 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빛색자입니다. 빛색은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람을 그린 이미지와 꼬리파가 결합하여 사람이 무릎 꿇고 나란히 앉아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낯빛이나 채색 등을 뜻하는 글자인데요. 흥분된 얼굴색 때문에 색깔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미색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빛색자를 활용한 한자어 살펴보겠습니다. 경국지색이란 첫눈에 반할 만큼 매우 아름다운 여자, 나라가 기울어져도 모를 정도의 미인이라는 뜻으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기울경자와 나라국자, 갈지자, 빛색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가히 경국지색이라 할 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다 등의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우와 마지막을 함께한 우미인, 오나라를 멸망에 빠뜨린 서시, 당나라 현종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양귀비 등이 모두 경국지색으로 불리우는 여인들인데요. 경국, 즉 나라를 기울게 한다는 이 표현은 북방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세상을 벗어나 홀로 서 있네. 한번 돌아보니 성이 기울고 다시 돌아보니 나라가 기우는구나 라고 쓴 한무제 때 이연년의 시에서 유래했습니다. 학습한 한자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울경, 나라국, 갈지, 빛색, 경국, 지색. 본격적으로 색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색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색은 파랑과 보라의 중간색으로 파랑에 검은색이 더해진 어두운 파랑을 뜻합니다. 여자아이는 분홍색을, 남자아이는 파란색 계열의 남색을 좋아한다는 획일적인 인식을 하였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남색의 남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을 뿐 실제 발음은 람입니다. 순 우리말로 이 색깔을 표현하자면 쪽빛이라고 할 수 있고 흔히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의미의 성어인 청출어람의 구성자로 쓰인 글자이기도 합니다. 화면 하단에 남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용하고 계신 기기의 화상도에 따라 색깔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색채 용어 사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색깔명 남색에 쓰인 쪽람자 공부하겠습니다. 쪽람자는 하단부에 쓰인 볼감이 음을 나타내고 뜻을 나타내는 상단부의 초두머리가 합하여 청색 물감을 만드는 풀 이름을 뜻하고 전하여 남빛의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때 하단부에 쓰인 볼감은 물을 담은 대야와 누울 와자가 결합한 글자로 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글자인데요. 후에 자신을 비춰본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거울로 삼다나 보다, 살피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여기서는 음을 나타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던 바 쪽람자는 흔히 청출어람으로 알려진 한자 성어에 나오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청출어람에 쓰인 각 한자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푸를청, 날출,
어조사어, 쪽람. 청출어람은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 즉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혹은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말은 학문에 정진하다 보면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습한 한자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푸를청, 날출, 어조사어, 쪽람, 청출, 어람.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 즉 학문에 정진하다 보면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의 청출어람은 순자의 권하게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 원문은 청취지어람, 이청어람, 빙수위지, 이한어수입니다. 청취지어람, 이청어람은 푸를청, 취할 취, 이를 지, 어조사어, 쪽람, 마리을리, 푸를청, 어조사어, 쪽람자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푸른색은 쪽에서 취했지만 쪽보다 푸르다는 말입니다. 빙수, 위지, 이한, 어수는 얼음빙, 물수, 할위, 갈지, 마리을리, 찰한, 어조사어, 물수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얼음은 물로 만들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는 말입니다. 즉 청취지어람, 이청어람, 빙수위지, 이한어수란 푸른색이 쪽빛보다 푸르듯이 얼음이 물보다 차듯이 면학을 계속하면 스승을 능가하는 학문의 깊이를 가진 제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인데요. 학문이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중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함께 청출어람의 원문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지어람, 이청어람, 빙수위지, 이한어수. 남색에 이어서 감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색도 파란색 계통입니다. 쪽으로 짙게 물들여 검은 빛을 띤 어두운 남색으로 검은색이 섞인 짙은 파랑을 감색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감색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용하고 계신 기기의 화상도에 따라 색깔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색채 용어 사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감이 일본어로 곤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흔히 곤색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고 발음입니다. 가령 곤색 양복이 아니라 감색 양복이라고 발음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쪽으로 짙게 물들여 검은 빛을 띤 어두운 남색을 의미하는 색깔명 감에 쓰인 감색, 감자 공부하겠습니다. 감색감은 실사와 달감이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오른쪽 부에 쓰인 달감은
입구에 획을 하나 그어 입안에 음식이 들어가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입안에 음식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에서 만족하다나 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감색 감자는 여기에 실사를 더하여 옥감 혹은 실타래에 물을 들이다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인데요. 우리말로는 밤물 혹은 밤물색이라고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밤물이나 밤물색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말 큰 사전에 의하면 반은 기와, 물은 빛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인들은 한자어 감색을 기와색 또는 기와빛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염색법을 전하고 있는 기록물들에 따르면 익은 쪽풀을 잿물로 환원시켜 짙게 염색한 것을 밤물이라 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검은빛을 띤 어두운 남색, 즉 감색을 민간에서 가리키는 말이 밤물이었음은 이론이 없을 듯합니다. 이어서 홍색 공부하겠습니다. 홍색이란 밝은 빨강을 가리키는 말로 적색과 비교하여 밝은 분위기를 띠며 분홍색의 기미가 있는 붉은색을 말합니다. 굳이 단어로 색을 표현하려니 평소에 알고 있다고 여겼던 색깔의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화면 하단에 홍색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용하고 계신 기기의 화상도에 따라 색깔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색채 용어 사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색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색은 예로부터 여인을 상징하였으며 초록색이 참한 규수라면 홍색은 기녀로 풀이되기도 하고 따뜻하고 강한 이미지의 색으로 판단되었으며 열정과 감정 기복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색깔명 홍에 쓰인 붉은 홍자 공부하겠습니다. 홍자는 붉다나 번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고대에는 실을 염색해 다양한 무늬와 색을 입힌 옷을 입었는데요. 실에 색을 입히기 위해서는 장인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는 실 사자에 장인이나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장인공을 결합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붉을 홍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붉은색이므로 붉은색으로 염색한 실을 가리키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붉을 홍자를 활용한 한자어 살펴보겠습니다. 수삼을 쪄서 말린 불그레한 빛깔의 인삼을 가리키는 한자어 홍삼은 붉을 홍자와 삼삼자를 합자하여 이루어집니다. 화면 왼쪽 하단의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삼을 꾸준히 복용하면 체력이 증진하여 허약한 몸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다 등의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홍합과에 딸린 바다조개를 의미하는 홍합은 붉을 홍자와 대합조개 합자로 이루어집니다. 홍합은 주로 우리나라 남해바다에서 양식된다 등의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한자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붉을 홍, 삼삼, 홍삼. 붉을 홍, 대합조개합, 홍합. 다음 그림은 붉은색을 활용한 르누아르의 작품 딸기가 있는 정물입니다.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인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작품 딸기가 있는 정물은 그가 행복했던 순간을 잘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는 명화입니다. 화면의 크기에 맞추다 보니 그림의 배율과 크기 면에서 원본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이용하고 계신 기기의 화상도에 따라서도 색상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딸기의 빨간색은 테이블천의 하얀색, 커피잔의 청색 무늬, 잎사귀의 녹색과 어우러져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따뜻한 평가는 딸기가 아니라 딸기의 붉은색에 있습니다. 앞서 붉은색을 따뜻하고 강한 이미지의 색으로 정의하였음을 상기하시며 홍색의 의미와 이미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왼쪽의 그림은 고흐가 모델에게 지불할 돈이 없어서 그린 정물화 중의 하나로 알려진 붉은 양귀비를 담은 꽃병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청색이 주는 느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앞 페이지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화면의 크기에 맞추다 보니 그림의 원본과는 배율과 크기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색상 역시 소지하고 계신 기기의 해상도에 따라서 원본에서 표현하고 있는 느낌과 크게 차이가 날 듯한데요. 감안하시고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양귀비를 담은 꽃병은 열정과 감정적인 기복을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캔버스를 가득 채우는 화려한 정서가 붉은색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홍색의 기운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홍색 공부하겠습니다. 당홍색 혹은 다홍색은 빨강에 노랑이 약간 섞인 밝은 빨강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전래되어 온 붉은색을 가리키는 색명이고 당홍색과 다홍색은 동의어입니다. 당나라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모두 당을 말머리에 붙였는데 이때 아름다운 붉은색의 비단은 당홍색이라 하였으며 또 이것으로 여자들의 치마를 만들면 다홍치마라고 하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다홍색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용하고 계신 기기의 화상도에 따라 색깔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색채 용어 사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색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색깔명 다홍에 쓰인 당나라 당자 공부하겠습니다. 당나라 당자는 별 경자와 입구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별 경자는 본래 탈곡기에서 떨어지는 곡식의 나다를 받아먹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큰소리치다나 허풍, 당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입니다. 그러나 당나라가 세워진 이후부터는 나라 이름이 당황하다라는 뜻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자에 대한 해석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당자는 탈곡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쌀을 풍족하게 받아먹는 모습으로 해석하여 당나라의 의미가 풍요로운 나라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홍이라는 색에서의 당의 의미도 매우 호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당나라 당자를 활용한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남부에 있는 구명으로 쓰이는 분당은 동의분자와 당나라 당자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동의분, 당나라 당, 분당. 이어서 주황색 공부하겠습니다. 주황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으로 약동, 활력, 만족, 적극성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명랑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며 식욕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색채로 사용하는 색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이목을 모으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활동적인 색으로 매사에 열의를 보여주는 용기 있는 사람을 표현하기에 좋은 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계신 기기 화상도에 따라 색깔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색채 용어 사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화면 하단의 주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색깔명 주황에 쓰인 붉을 주자 공부하겠습니다. 주자는 붉다나 붉은빛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나무 목자와 삐침별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주자를 보면 나무 목자 중간에 점이 찍혀져 있는데요. 이것은 나무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붉을주는 본래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던 붉은 빛을 가진 나무를 말하는 적신목이라 불리는 나무를 뜻하던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붉다라는 뜻만 남아 오늘날 쓰이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데 쓰는 붉은 빛의 재료를 가리키는 한자어 인주에 붉을 주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한자어 인주는 도장인자와 붉을 주자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도장인, 붉을 주, 인주. 이어서 색깔명 주황에 쓰인 누를 황자 공부하겠습니다. 누를 황자는 누렇다나 노래지다, 황제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끝에 불을 붙여 쏘아 날리는 화살의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로 보아 글자의 뜻이 불의 색깔인 노랑이 되었다고 보기도 하고, 밭전과 빛광이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로 보아 땅에 빛이 비치어 흙의 색깔인 노랑의 의미로 글자의 뜻을 쓰게 되었다고 보기도 하는 글자인데요. 중국 북부나 몽골 지방의 황토가 바람에 날려와 하늘에 누렇게 끼는 현상을 가리키는 한자어 황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자어 보겠습니다. 황도는 과실의 살이 노랗고 치밀한 복숭아의 한 품종을 가리키는 한자어인데요. 어느새 달콤한 황도를 쉽게 먹을 수 있었던 계절이 새삼 그립다라는 문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한자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를황, 모래사, 황사. 누를황, 복숭아도, 황도. 이상으로 2회차에 걸쳐 색을 공부하였는데요. 다양한 색의 의미와 제자 원리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살펴보셨던 두 점의 명화를 자유롭게 감상하시며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